안녕하세요. 범블한북독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강뷰 임대 논란에 오세훈, 소셜믹스 유연하게 적용하라.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이 분양 임대 혼합주택 정책과 관련해서 좀 유연한 제도 운영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특별히 최근 한강명 재건축 단지들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배치와 관련해서 시와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어요. 일단 여기 상급지에 깃발을 꽂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임대주택 들어서는 거 맞득잖은 그런 어떤 이 감정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택 정책에서 이 임대주택이 인프라가 굉장히 좀 떨어진 곳에 둔다는 것 자체도 좀 형평성에 또 원칙에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서울시는 임대주택을 모든 동에 균등 배치하는 원칙은 유지하면서 단지 설계에 따라서 한강 인접동에 임대주택을 넣지 않을 경우에는 현금 기부 체납 등을 허용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그 조합원들이 거세게 반발을 하니까 차라리 그러면 대체적으로 기부 체납을 통해서 뭔가 좀 우회적인 어떤 루트를 뚫어줄 것 같은데, 여의도 공작 아파트 등에서는 조합 임대 구분 없는 추첨 동호수 배치, 임대주택에도 한강 조망권 확보와 같은 소셜 믹스 정책에 대한 이 반발이 제기된 바가 있어요. 근데 이 주택복지라는 것 역시도 이 님비, 거주지역 이익 우선을 지나치게 강조를 하게 되면, 아니 조망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어차피 자기 집을 소유하건 임대로 들어와 있건 간에 그 단지가 차지하는 그 입지적인 어떤 인프라의 어떤 유익은 누구나 다 구가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어떤 권리가 있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재산권 행사로 이 공공의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것 자체도 집을 바라보는 그런 어떤 가치적 체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무조건 내 집은 임대주택이 가까이 와서는 절대 안 돼. 왜? 집값 떨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밀어낸단 말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서울에서 젊은 사람들이 자기 집 가지기에는 너무 버겁다. 상급지 한강뷰를 가진 아파트는 말할 나위도 없죠. 그 정도로 상당한 어떤 갈등 양상이 있는데, 결국 한강 조망권은 투기판이 뻔뿌질한 가격 어떤 수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금 희석화되기 위해서는 정말 소셜 믹스가 확실히 필요하다. 그러니까 자가와 임대가 이상적인 어떤 공유 형태로 존재하는 게 굉장히, 이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임대주택에 대한 어떤 인식, 그러니까 안전망이 좀 걸려 있고, 또 교육시설, 의료시설, 모든 생활시설들이 상급지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그리고 내 집 마련까지의 어떤 장기간 동안 그런 좋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거 님비를 이유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라는 이유로 단지 이걸 잘라낸다는 거는 굉장한 어떤 이 모순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님비를 주장하는 분들, 강남 아파트 매입할 때 서울 아파트 80곳에서 위법 의심 거래 108건이 적발될 정도로 편법 증여, 또 자전 거래, 허위 거래 신고 등등으로 집값 띄우기 위해서 어마무시하게 지금 뒤에서 펌프질을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합동 점검 국토부에서 했는데 의심 사례를 다수로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서울 지역 주택 거래 조사 결과 편법 증여, 또 대출 규정 위반, 해외 자금 불법 반입 등등 인해서 굉장히 자기 자산 보호를 좀 합법적으로 투명성 있게 하면 몰라도 굉장히 불법적인 어떤 이 방법을 통해서 한 거니까, 이거 님비 주장하기에는 굉장히 무색해진다는 얘기예요. 자기 집 근처에 임대 아파트 들어오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것, 그것이 재산권 행사로서 설득력 있는 그런 일이 되지 못하. 아니 자기들은 뒤에서 이렇게 구린 일 다 하고 있으면서 우리 아파트 17억 아닌데 30%뚝 떨어진 거래가 나오기 마련이죠. 부모에게 30% 싸게 아파트 구입하기도 하고, 불법 행위들 통해 가지고 어떻게든 세금 좀 면해 보려고 하고, 시세 대비 좀 낮은 가격으로 증여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거래를 위장하게 된다는 얘기죠. 올림픽 파크포레온이 지난달에 34평 17억에 거래된 사례가 있어서 깜짝 놀랐죠. 직거래 상황이 왔었는데 이것도 거의 비슷한 거래라고 볼 수가 있겠고, 40평대도 7억대 거래가 있었어요. 이건 30% 이상 훨씬 더 넘어가는 좀 이상한,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래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불법, 편법 증여, 엎어치고 매치고 하는 그런 식의 어떤 불법 행위로 인해서
자기 자산 가치를 그런 식으로 뭐 확대를 하겠다는 건데 이게 형평성에서 굉장히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부정청약도 위장 전입해가지고 어떻게 쓰던 데가 세상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여기 꼭 당첨돼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위장 전입하잖아. 주소를 부산에서 서울로 살짝 옮겨가지고, 그죠? 원펜타스 이번에 뭐 어마무시 40건 넘게 발각이 됐고요. 여기 고스란히 무순위 집집으로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전 세대가 무순위 집집 안 나올 거라고 얘기하는데 방법 없어요. 5구제곱이 18억, 84제곱이 24억. 당장에 뭐 이런 현금 어디 있어? 근데 약 계약금 20% 정도라면 한 3, 4억 정도 들고 있다면 충분히 상급지로 진입할 수 있는 또 무순위 집집의 문이 열릴 수가 있다. 42억 합니다. 30평대. 거의 20억 차이가 나죠. 거의 뭐 여기는 뭐 50억 찍을 거라고 말을 할 정도로 부정청약에 만연을 했단 얘기예요. 결국은 뭐 줍줍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라체스터 역시 16건의 부정청약이 발각이 됐어요. 여기도 지금 뭐 4구 타입이 8억, 5구 타입이 11억, 84 타입이 15억 정도 했는데 평균 경쟁률 45대 1을 찍었었죠. 여기 역시도 16세대 고스란히 나오게 되면 30평대 23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도 거의 25억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10억 차익 정도 날 수 있는 무순위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뭐 힐스테이트 역시도 이런 어떤 좀 곤란한 상황에 빠져 있고요. DH방배 역시도 뭐 엄청난 물량이 나오게 되죠. 여기도 거의 뭐 40건 넘는 그런 어떤 부정청약 물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아니 자기는 내 뒷마당에 뭐 내가 혐오하는 그런 어떤 시설들 와서는 안 돼. 님비 현상 주장하면서 임대 아파트 다 물어내고 공공 아파트 멀리 가라 막 그냥 온갖 푸닥거리를 하면서 뒤에서는 이런 짓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진짜 이건 정말 선수들이 하는 이 투기판 세력을 조장하는 투기 세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5구제곱이 16억, 84제곱이 22억 하죠. 지금 거래가가 34억 하기 때문에 거의 뭐 여기도 뭐 10억 정도 이상 오른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펜타스 41채, DH방배 46채,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16채, 뭐 레미안, 그죠? DH방배 같은 경우에는 현대건설, 뭐 자이아파트 GS건설이잖아요. 원펜타스는 반포에 있고, DH방배는 서초구에 있고, 마포는 마포구에 있으니까. 뭐 반포구, 서초구, 그리고 마포에서 무려 뭐 거의 100채 가까운 물량이 6월에 줄줄이 서울에서 무순위로 당연히 쏟아져야죠. 자기들이 잘못했으니까 이거는 자산 가치를 내가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님비는 그렇게 주장하면서 무주택자들 뭐 안정적인 어떤 이 공급망을 통해서 뭔가 자기 집 마련을 위해서 안전망을 위해서 뭐 임대주택이나 장기전세 10년, 20년 자기 집 마스터 플랜을 계획하면서 충분히 있을 권리가 있다는 얘기죠. 쫓아낼 권리가 누구에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남에 있는 이편한 세상 그랑메종 역시도 여기 계약 취소 물량이 되고 나올 것으로 또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일단 51제곱이 4억대고 74제곱이 5억대, 84제곱도 5, 6억대로 나왔던 곳이었는데 지금 뭐 거의 12억대까지 여기 올라갔다가 뚝 떨어졌다가 다시 조금 올라서는 그런 분위기죠. 그래서 4억대 그리고 12억대 어떤 편차를 보이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님비 현상에 의해서 공공임대나 또 상급지 아파트가 조화롭게 건립되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그냥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면서 유연한 주거 형태를 거부하고 있는데 결국 이 자기 집 가치만 올리기 위한 온갖 편법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결국 한국에서의 자산은 이런 가치적 투명성을 상실을 해버렸기 때문에 셀프 이익만 추구한다면 완전 지금 투기판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지금 관세, 그러니까 지금 대외무역에서도 이런 님비 현상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관세잖아요, 관세.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역에 니들이 해를 끼치면 우리가 무역 장벽 딱 세워가지고 관세 때릴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님비 현상이거든요. 지금 이런 현상 때문에 지금 세계 모든 자본 현상이 굉장히 지금 엄청난 혼돈을 지금 겪고 있잖아. 트럼프가 EU에 대해서 50% 관세 부과할 수 있다고 막 엄포를 놨다가 다시 7월 9일까지 유예한다고 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미국 국채가 지금 완전 벼랑 끝까지 몰려 있습니다. 더 이상 메이드 인 USA 신뢰할 수 없다는 얘기죠. 미국 국채 팔아서 뭔가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어떤 자국의 통화를 수출을 했지만 이게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국채 가격 폭락해. 대신 국채 금리 오르게 되죠. 안전자산이었던 미국 국채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지.
이러다 보니까 국채 시장에서 빠져나온 금액들은 다 죄다 어디로 간다? 주식시장, 다우, 나스닥, S&P 500. 그러니까 여기가 반토막이 났었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국채 가격 떨어지니까 주식시장이라도 부양해야 돼. 어쩔 수 없이. 왜? 자기 지지 기반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은. 동시에 최근에 미국 소비 심리 개선에 따라서 지금 달러가 약세화 됐다가 다시 또 오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관세 정책 불확실성, 경기 침체 우려로 크게 악화됐던 미국 소비자들의 심리 지수가 5월 들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오늘 뭐 환율 보면 1377원까지 지금 올라서고 있죠. 일단은 뭐 달러 강세는 그대로 유지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주식시장 양 사이드에 그리고 가상화폐. 트럼프 일가가 4조 원 조달해서 뭐 코인에 투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가상화폐에 엄청난 부스트업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4조 1천억 원. TMTG, 트럼프 미디어 앤드 테크놀로지 그룹이라는 회사를 만들어가. 미국이 한 나라 좀 이상해요. 대통령이 사익을 위해서 이렇게 가족 전체가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는 거의 뭐 이렇게 되면 절단이 나죠. 큰일 나죠. 공직자 투명성이 완전히 지금 어긋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근데 미국은 이게 다 용인이 된다는 게 참 신기한 나라인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지금 뭐 가상화폐 시장도 지금 들썩들썩거리고 아마 불장 한번 분명히 또 찾아올 가능성이 높고요. 이렇게 달러 약세는 제조업에서 진행이 될 것 같고 원화 강세는 부동산 자산 가치 약화를 충분히 초래할 가능성 높겠습니다. 미국의 기조가 이래요. 일단 수출길이 조금 막히기 시작하면 달러 약세로 그리고 타국의 통화 가치를 좀 들어 올리는 그런 어떤 이 스탠스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환율은 금융시장에서는 초강세로 갈 거고 국채 폭락에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미국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트럼프는 관세를 더 이상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기 어려울 겁니다. 증시와 가상화폐 쪽으로 몰빵할 가능성 높고 이게 내 집 사는 문제와 무슨 연관인데 네가 그렇게 말하냐. 굉장히 연관이 있지. 왜? 대출금리 초강세. 국채금리 계속해서 오르기 때문에 주담대 오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내린다 하지만 다 이게 그냥 저냥 접대멘트입니다. 접대멘트. 그리고 집 빨리 사시면 그 산 집 빨리 하락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원화 가치가 강세로 가면 자산 가치 내려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심조심 가셔야 된다.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그 무순위 집집이나 좀 틈새 또 우회로를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트럼프가 몰고 온 불확실성은 한국 성장률 뭐 뚝뚝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거고 수출 역시도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어찌 보면 이 소득 대비 여러모로 이 소비 심리 자체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한국도 이 지금 소비 심리가 조금씩 개선된다고 하고 있지만 지금 대출로 먹고 살 수 없잖아. 근데 주담대 지금 뭐 오픈런 빡딱 열자마자 그냥 바로 그냥 문 닫아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KB는 뭐 새벽 12시 10분부터 이게 오픈런이 시작이 되는데 비대면 주담대가 바로 오픈하자마자 그냥 바로 셧다운이 돼버리니까 이게 지금 대출 이 수요 자체의 움직임이 굉장히 심상치 않다.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스트레스 DSR 때문에. 그죠? 카카오뱅크 역시도 그렇고요. 신한은행 역시도. 그래서 내가 열심히 들어가려고 노력을 해봐도 대출 건수 모두 소진되어 신청이 불가합니다. 라는 안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몰리는 이유는 7월부터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DSR 3단계까지 쭉 하고 올라가기 때문에. 대출 금리 자체가 만만치가 않다라는 것. 볼 수가 있고 지금 하나은행이 뭐 주담대함도 뭐 10억대로 확대한다고 하지만 이것도 뭐 그냥 뭐 보기 좋은 그림의 떡이죠. 이거 뭐 어차피 대출 파이가 늘어난다 해도 금리가 내려오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평균 금리가 3.98, 0.19% 찔끔 내려왔습니다. 3개월 만에 뭐 3% 내려왔다고 하지만 이거 주택담보대출 금리 아주 뭐 체감적으로 느끼기에 훅 하고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스트레스 DSR이 1.5%가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거미줄 쫙쫙 치고 있는데 지방은 뭐 6개월 유예한다고 했어요. 주담대 가상금리는 그러나 수도권에서는 1.5%로 상향된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돌다리도 두드리시면서 건너가셔야 됩니다. 결국 금리 거미줄에 걸리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대출 파이를 늘릴수록 어차피 7월부터 1.5% 모든 은행 가상금리 붙게 돼 있습니다. 빨대 뭐 제대로 딱 꽂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조금씩 내리는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지금 내리는 주담대 금리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보이는 것만 쫓지 말고 보이지 않는 의미를 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상황이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지 결국 어떤 판사리로 가고 있는지를 잘 들여다 보셔야지 위험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 상당히 은행에서 가상금리 내리면서 주담대금리 3%로 내려주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금리 상황은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 미국 국채금리가 계속적으로 주담대금리 겨냥하고 있고, 그리고 환율, 원화가치 상승이 계속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서 앞으로 아파트 시장의 이 가격 대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 서두르는 마음 가지지 마시고 기회 되시면 적극적으로 좀 대시하시고, 하여간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가 7월 달에는 꼭 찾아올 겁니다. 잘 기다리시면서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건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북두판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